왼쪽부터 조선우 매니저님, 가운데는 송유 매니저님, 오른쪽에는 박철수 매니저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박철수 매니저님은 연휴 때 뭐 하십니까? 저는 뭐 특별히 멀리는 안 가고요. 산소 한번 산소. 내일 다녀오면 됩니다. 거기 가서 또 좋은 공기 쐬고 또 경건한 마음으로 한번 돌다 오면은 또 주식하는데도 멘탈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뭐 여유가 항상 중요하잖아요. 사실 여유. 주식할 때 연휴 때 좀 주식은 좀 내려놓으시고 예. 이제 편안하게 좀 지내시면서 다음 주에 갈 종목들 오늘 함께 저희와 함께 이야기하시면서 전략도 좀 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산소 갔다가 뭐 인사도 한번 드리고 또 산도 네. 한번 이렇게 쭉 걸으면서 다음 주 전략도 생각을 할 것 같은데 네. 다음 주도 역시나 이제 섹터와 종목 장세가 펼쳐진다고 봐야 될까요? 일단 사실 어제 오늘 좀 주가 지수가 좀 좋았잖아요, 사실. 근데 또 이번 주 초에는 사실 좀 좋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주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크게 뭐 오르진 못했었고 사실 저렇게 주가가 크게 올라갈 만한 성장 모멘텀이 그렇게 많지는 또 않은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또 항상 또 지표라든지 이런 거에 따라서 또 변동성이 계속 생기는 시장이다 보니까 일단 포트를 좀 안정적으로 단단하게 만드는 게 좀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특히나 이제 실적 발표가 이제 계속적으로 이제 나오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사실 실적 시즌에 실적이 안 나오는 기업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당연히 리스크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일단 뭐 증권사에서 리포트가 나오는 종목들이라면 거기서 제시해주는 컨센서스를 좀 확인하는 것도 좋고 증권사에서 커버를 못하는 종목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종목들은 일단 재무제표 또는 직전 분기보고서 들어가셔서 뭐 수주잔고라든지 또는 수주잔고가 또 안 나와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예. 그런 것들은 또 이제 어쩔 수 없이 공시 들어가셔서 뭐 작년 말부터 어느 공급계약 공시가 많이 나오는 기업들이 어떤 기업들인지 그래서 숫자가 실제로 실적으로 이어질 수 있는 기업들이 어떤 기업인지 좀 찾으셔서 그런 종목들 비중을 좀 늘리는 전략이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조선일 매니저님은 어떠십니까? 다음 주 3거래일 동안 어떤 전략을 가지고 계세요? 저는 이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 계속 갈 것 같습니다. 차트 좀 보시면 이제 컴퓨터 좀 보시면요. 예. 작년이죠. 작년에 그 10월 25일 날 원화가 1444원 25전 찍고 계속 이제 조정을 하고 있는데 원화 강세가 계속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외국인들이 뭐 지난달 같은 경우는 4천억 이상 들어왔는데 예. 1월 달에도 지금 계속 매수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다음 주에 한 3일밖에 안 남았다고 하고 있지만 예. 제가 봤을 때는 3월 달까지 계속 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음 놓고 그냥 열심히 이런 때는 열심히 주식 투자하셔야 되죠. 그리고 내년에 4월 12일 날 총선이 있기 때문에 원래 총선 전국 전에 랠리가 참 재밌거든요. 그러니까 이때는 여러분 열심히 투자하셔가지고 작년에 수익 못 냈던 거 올해 수익 많이 좀 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또 이제 후반으로 가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장이 어느 정도 좀 받쳐줄 때는 수익을 충분히 챙겨놔야 뒤에 가서 힘들더라도 좀 버틸 수 있는 힘이 생기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송유 매니저님 다음 주에는 이제 미국에서 테크 기업들 실적 또 나오지 않습니까? 테슬라, 애플 등등 해서 테크 기업들의 실적에 대해서 그렇게 좋게 보는 편은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이게 다음 주에는 좀 변동성의 그런 변수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보세요? 테크 기업들의 영향은 당연히 받을 거라고 보고 있는데요. 일단 뭐 다른 걸 떠나서 사실 LG 에너지솔루션도 계속해서 전망치는 안 좋았습니다. 근데 LG 에너지솔루션도 마찬가지고 삼성전자도 오히려 실적 발표라고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느 정도 지금 이제 시장의 기대치에만 좀 어느 정도 부합이 된다고 하면은 저는 테크 기업들의 중심으로 다시 한번 이렇게 성장주라든가 전체적으로 한번 반등이 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 다음 주에 또 GDP 발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간 GDP가 지금 이제 시장에 투심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게 좀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사실 지금 이제 계속해서 장이 안 좋다 보니까 큰 기대는 없습니다. 없고 아마 거의 다 비슷비슷한 생각 가지고 계실 텐데 가장 중요한 거는 저는 그래도 정책주 위주로 좀 보시면은 그나마 리스크는 좀 방어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정책 관련해서 여러 가지 뉴스 나오는 것도 우리가 좀 팔로우업을 해야 된다. 자, 알겠습니다. 자, 그럼 세 분이 다음 주에 갈 것 같은 3거래일의 승부를 볼 수 있는 섹터, 어떤 섹터를 가지고 오셨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여주시죠. 엔터와 자동차 부품 그리고 2차 전지 프린스답게 2차 전지 장비 쪽을 가져오셨습니다. 일단은 2차 전지라고 하면 다음 주에 LG엔솔 보이에수 풀리는 게 다음 주인가요? 27일, 30일 이렇게로 알고 있는데. 그것까지는 체크를 못했는데 예. 왜냐하면 제가 지금 셀 쪽을 잘 안 보고 있거든요. 아하. 일단은
당분간은 좀 안 보고 있고 장비를 가지고 나온 거는 예. 사실 지난번과도 장비 말씀드릴 때와 동일한 또 조건이긴 합니다. 일단 수주 이슈가 너무나도 많고 실제로 이번 주에 수주가 엄청나게 나왔거든요. 뭐 톱텍이라든지 또는 뭐 PNT라든지 아니면 이노메트리 등등등 장비들을 지금 어마어마하게 지금 수주 쌓고 있습니다. 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실적과 연동되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수주 잔고기 때문에 뭐 돈 잘 버는 회사가 못 갈 이유는 없잖아요. 그리고 주가도 어느 정도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굉장히 저렴한 가격에 살 수 있는 종목들이 많은 종목군이 이제 2차 전지 장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제 나온 뉴스로는 CATL이랑 포드가 또 합작 공장 설립한다. 이게 취소됐다라는 얘기가 거절당했다라는 미국 쪽에서.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K 배터리 그리고 K 배터리 장비 기업들이 또 수혜를 볼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자동차 부품. 자동차 부품은 최근에 분위기가 그렇게 좋지는 않지 않나요? 제가 가져온 것들은 다 분위기 안 좋았습니다. 예, 다 분위기 안 좋았고 다만 이제 과한 하락이다 예. 예, 이런 관점인데 지금부터는 이제 구조적 성장이 가능한 시점이기 때문에 예. 제가 가지고 왔고요. 이제 과대 낙폭 위주로 보셔야 된다 말씀드렸는데 그런 관점으로 보신다고 하면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항상 송유 매니저가 의외의 종목과 의외의 섹터를 가져와서 우리를 놀래켰던 적이 정말 많기 때문에 최근에 타율을 믿습니다. 자동차 부품 가져오셨고 엔터는 반대로 분위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예. 네, 작년에 너무 분위기가 엔터가 안 좋았었는데 바닥 찍고 이제 요새 계속 실적도 좋은데 조금 이따가 이제 말씀드릴 건데 내용 실적이 너무 좋다 보니까 제가 보기에는 올해 한 해 동안은 엔터를 좀 관심 있게 지켜보시는 게 예. 수익 내는 비결이 되지 않을까라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세 분이 자신 있게 가지고 오신 이 섹터들 어떤 근거로 다음 주에 3거래일 동안 갈 것 같다고 생각하시는지 송유 매니저님이 타율이 좋기 때문에 송유 매니저님 먼저 한번 PT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리를 모셔보죠. 자, 자동차 부품 과연 반전을 꾀할 수 있을지 한번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제일 여러분들이 관심 없을 만한 섹터가 이거 같습니다. 저는 이거 같은데 이 자동차 부품 같은 경우는 이제 작년 22년 같은 경우는 완성차들 같은 경우는 실적 성장 해였습니다. 판매량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분위기도 좋았는데 자동차 부품은 약간 원자재 가격 상승 그리고 운송비 증가로 인해서 약간 전반적으로 분위기 안 좋고 실적 부진의 한 해를 보냈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구조적 성장이 가능하고 그리고 지금 시점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원자재 가격이라든지 운송비가 안정세로 접어들었기 때문에 지금 분할매수 관점으로 보면 참 좋다는 내용인데요. 약간 간략하게 두 가지 포커스에 맞춰서 오늘 준비해드렸으니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장면 보시면요. 자, 지금 이제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자동차 같은 경우는 경차 같은 경우는 한 대 만드는데 부품이 2만 개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고급 브랜드, 이제 자동차 대형 세단 같은 경우는 한 4만 개 이상까지의 부품이 들어가는데 자동차 부품 중에서는 이제 뭐 타이밍 체인 같은 경우는 이제 반영구적으로 쓸 수 있는 것도 있는데 그렇지 못하고 계속해서 주기적으로 교체해야 되는 부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이게 보면은 우리나라 15년 이상 되는 차들, 고령차라고 합니다. 고령차의 연도별 등록 추이인데 최근에 나온 통계가 지금 22년 통계입니다. 22년 통계. 지금 이제 우리나라에 있는 자동차 중에서 15년 이상 된 자동차가 무려 297만 대라는 숫자입니다. 고령차가 굉장히 급격하게 늘어났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왜 그러냐면은 이때는 이제 반도체 대란도 있었지만은 지금은 또 금리가 비싸서 사람들이 신차에 쉽게 접근을 못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고령차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게 단적으로 보면은 부품에 대한 수요가 계속해서 꾸준하게 이어지고 있고 자동차 부품 같은 경우는 완성차 맨 처음에 출고할 때 만들어서 파는 게 끝이 아니라 애프터 서비스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수요가 공급이 되기 때문에 이런 내용 자체는 우리가 긍정적으로 계속해서 체크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 장면 보시면요. 가장 중요한 거는 완성차의 판매량이겠습니다. 완성차 판매량 보시면은 계속해서 최근에 조금 분위기가 안 좋았는데 일단 미국 같은 경우는 지난해 전기차가 판매 급증했답니다. 현대, 기아차 점유율이 무려 3위로 다시 이제 탈환을 했는데 유럽 주요 시장 하면은 이제 미국하고 중국하고 유럽 이렇게 나뉠 수가 있는데 유럽에서도 지금 이제 역대 최고치를 달성하면서 상위 랭크 3위에 지금 랭크가 되어 있는데요. 약간 자세한 내용 다음 장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유럽 시장에서도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 서유럽의 자동차 판매량 전망입니다. 계속해서 경기 침체 우려는 나오고 있는데 지금 이게 연도별로 정리가 되어 있거든요. 2022년부터 2026년까지는 무난하게 성장세를 이어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장면 보시면은 이제 중국 시장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자, 중국 같은 경우는 눈에 띄게 성장을 계속해서 이어나갑니다. 유럽 시장보다도 계속해서 캐파가 커지는 내용인데 중국 같은 경우는 안 좋죠. 일단 굉장히 안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시장 규모
규모가 매우 큰 건 아는데 정부 정책 자체가 약간 자국의 완성차들 위주로 계속해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기업이라든가 이제 글로벌 완성차들이 접근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다음 장면만 보시면 그 내용이 좀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자, 중국 시장은 현지 기업이 친환경차 시장을 장악을 하고 있습니다. 장악하고 있는데 전체적인 내용 한번 보시면은 다양하게 다 있습니다. 지금 GM부터 해가지고 포드, 뭐 스텔란티스, BMW, 벤츠 다 있는데 가장 크게 지금 점유율을 나타내는 게 바로 중국 회사들입니다. 중국 회사들 같은 경우는 점유율이 엄청납니다. 지금 이제 전체 자동차의 55%를 차지하고 있고 우리나라 현대 기아 같은 경우는 중국에서 점유율이 2%밖에 안 됩니다. 막대한 돈을 쏟아붓고 마케팅을 해도 안 됩니다. 계속해서 중국 이제 현지 기업들 위주로의 친화적인 정책을 피기 때문에 이제 우리나라 같은 뿐만이 아니라 글로벌 해외 완성차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힘든 싸움을 고전하고 있기 때문에 그럼 어디 시장을 봐야 되느냐? 다음 장면 보시면요. 이제 현대기아 같은 경우는 다시 한번 3위에 랭크가 됐다고 했는데 미국 자동차 판매량 같은 경우는 꾸준하게 성장을 합니다. 꾸준히 성장을 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은 미국에서도 계속 꾸준하게 판매량이 증가하고 있고 이 안에서 계속해서 현대기아 같은 경우는 선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동차 시장 지금 이제 유럽, 중국, 미국이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자 중국은 이제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좀 약간 아쉽지만 둘째로 둬야 되는 그런 시장인데 유럽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가 불거지면서 에너지 값이 폭등을 했죠. 그러다 보니까 공장 자체가 제대로 가동을 못합니다.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타겟으로 봐야 되는 건 미국 자동차 판매량인데 미국 시장 꾸준하게 자동차 시장 성장하는 건 누구나 잘 아는 내용입니다. 어디를 중심으로 봐야 되냐면은 다음 장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전기차 같은 경우는 IRA 때문에 현대 기아에서는 굉장히 불리하게 작용을 하는 건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주가도 많이 지지부진했었는데 근데 전기차 같은 경우는 그래도 긍정적인 내용이 하나 나왔습니다. 이제 법인 리스 중고차라든가 이런 데서는 또 혜택을 받을 수 있다라는 내용이 나왔었고 지금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은 전기차보다도 사실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게 바로 하이브리드입니다. 이게 지금 현대 기아차의 연간 하이브리드차 전기차 판매 비중 추이인데 이 초록 색깔이 이제 전기차 판매량이거든요. 그리고 노란색이 하이브리드인데 전기차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이제 하이브리드가 훨씬 더 많이 팔리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간 지금 경기 침체 우려라는 건 사실상 서유럽을 중심으로 계속해서 이렇게 우려가 부각이 되는 거고 미국이라든가 중국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수요가 탄탄한 점 우리가 체크를 할 수가 있고 그 안에서도 하이브리드 차 우리가 조금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 장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은 미국에서 지금 현대차와 기아차의 하이브리드 차 판매 증가량을 나타내는 표인데 지금 이제 우리가 2023년에 좀 긍정적으로 봐야 되는 내용이 뭐냐면은 미국에서는 약간 큰 차를 좋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현대 주력차 중 산타페 그리고 기아의 카니발이 굉장히 잘 팔리는데 23년 올해죠. 올해 지금 이제 하이브리드 관련해가지고 차종이 출시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이브리드에 대한 시장은 계속해서 증가해가고 여기에서 실적 성장을 이룰 수 있다는 게 지금 올해 어떻게 보면 전망치인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도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게 뭐냐면은 자동차 부품 중에서도 하이브리드 위주로 좀 보시면 좋다는 판단입니다. 다음 장면 보시면요. 최근에 이제 자동차 관련주들은 많이 눌렸습니다. 기간 조정, 가격 조정 굉장히 길었기 때문에 사실 어느 정도 시장에 부합하는 전망치만 다시 한번 이렇게 나타내 준다고 하면은 충분히 반등 나올 수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약간 분할 매수 관점으로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동차 부품 관련해서 송률 매니저의 인사이트 들어봤는데요. 근데 자동차 부품 지금 현재 좀 저점 매력 네. 빼고는 네. 크게 믿고 들어갈 만한 소식이 없지 않나요? 방금 말씀 주신 거는 이미 다 나왔던 네. 소식이잖아요. 네, 또 이제 반대로 생각해 보면은 지금 이제 악재라고 하는 부분들이 거의 다 시장에 노출이 됐고 반영이 됐다라고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자동차 부품주들 같은 경우는 실적 성장세가 나쁘지 않습니다. 나쁘지 않고 그리고 자동차 판매량도 지금 계속해서 현대기아 매일마다 이제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네. 자동차 부품주들 같은 경우는 특히나 이제 현대기아의 굉장히 매출량 비중이 높은 기업들 같은 경우는 지금 시점에서 약간 분할 매수로 보시면은 좋겠다는 판단인데 사실 단기보다는 중장기적 관점으로 저는 좀 보고 있습니다. 중장기적 네. 관점이라면 현대나 기아 말고는 부품을 보는 이유가 따로 있어요? 그렇죠. 사실 이제 완성차 같은 경우는 이미 지금 어느 정도 차트에 거의 다 반영이 되었고 실적 전망치도 이미 시장에 굉장히 많이 나왔기 때문에 현대 기아 같은 경우는 지금 시장에서 봤을 때 약간 이렇게 흐름 자체가 약간 더딜 수 있기 때문에 그래도 비교적 시초이 좀 가벼운 부품주 위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등락폭이 조금 더 기대를 해볼 수 있는 데가 자동차 부품이다. 알겠습니다. 조선일 매니저님 어떻게 설득됐나요? 네, 설득이 좀 안 되는 게 원래 이제 대장이 가야 쫓아오는 거 아닙니까 원래? 네. 근데 현대차를 계속 보면 저도 이제 현대차나 기아를 계속 보고 있는데 현대차 같은 경우는 2021년도 EPS가 한 12,000원, 13,000원에서 그러니까 작년이죠. 작년에 한 32,000원 정도, 거의 한 95% 정도 이렇게 올라왔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안 가요.
너무 무겁거든요. 네네. 근데 대장이 안 가는데 네네. 예, 쫄따구들이 갈 수 있습니까? 그렇죠. 이제 조선일 매니저님이 원래 안경을 쓰고 오시다가 오늘 안 쓰고 오셨는데 약간 이제 자세한 표를 못 보셨습니다. 못 보셨기 때문에. 제가 약간 좀 네네. 짠 뵈는 게 없습니다. 네네. 그래가지고 이제 전체적인 내용을 봤을 때 충분히 저평가 구간이고 이제 실적이 저는 무난하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가 약간 엄청 이렇게 엔터나 이런 이제 어떻게 보면은 성장주들에 비해서는 이렇게 흐름 자체는 더딜 수 있지만 그래도 지금 시장에서 리스크 어느 정도 방어하면서 할 수 있는 거는 자동차 부품이다. 예,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이미 악재가 나왔기 때문에 리스크를 방어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네, 여기서 좀 떨어지면은 정말 좀 가슴이 아플 것 같긴 한데 네. 오른 전례가 없습니다. 진짜 한 최근 3개월 동안 네. 대부분 다들 힘들었기 때문에 또 지금 이제 한번 반등이 나올 타이밍이지 않나. 예. 네, 알겠습니다. 박철수 매니저님은 바로 질문이 웃음을. 다들 해주셔가지고 근데 지금 자동차 대표 부품주들 보면 뭐 그 이외에도 많은 부품주가 있지만 대표 부품주가 사실 차트가 약간 계속 우하향 추세여가지고 지금 바로 들어가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은 저점 만들고 들어가는 게 좋을까요? 아까 분할매수 네네. 말씀해 주긴 했지만 네네네. 당장 들어가기에는 네네. 좀 추세가 좀 나쁘지 않나. 네네. 추세 자체는 정말 꺾였습니다. 자동차 같은 경우는 이제 현대 기아가 진짜 말씀하신 대로 대장주들이 먼저 움직여야지 후발주자로 이렇게 움직이는 방향이 나오는데 아무래도 최근 3개월 동안 지금 현대 기아 같은 경우는 굉장히 힘들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추세가 살아있고 그런 패턴은 아닙니다. 패턴은 아닌데 그나마 이제 우리가 긍정적으로 봐야 될 건 뭐냐면은 IRA 법안에서도 비교적 자유로운 종목들이 있거든요.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저는 지금 바로 들어가셔도 좋을 것 같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들 신사업입니다. 신사업. 오늘 가지고 온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신사업으로 자율주행을 갖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튼튼한 캐시카우를 갖고 있으면서도 이렇게 우리가 흥미를 끌 수 있을 만한 신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라면은 저는 진짜 과감하게 지금 직진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저희들의 별점은 몇 점을 받았을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3개 반. 댓글창하고 거의 비슷해요. 3개 반, 10개. 10개면 좀 무난하지 않나요? 좀 실망하신 것 같아. 아니, 괜찮습니다. 뭐 나쁘지 않습니다. 네, 그쵸? 나쁘지 않은데 자율주행 얘기를 제가 한 게 뭐냐면은 별점 네. 좀 더 주세요라는 얘기였거든요. 네. 그 전에 저희가 보냈어가지고 그러니까요. 예. 빨리 말씀 좀 실수한 것 해주시지. 같습니다. 네. 근데 저희는 종목을 보고 드리는 게 아니라 섹터 보고 드리는 거니까 박철수 매니저님은 그래도 1개 반밖에 안 깎으셨네요? 일단은 섹터의 어떤 안정성 부분에서는 좋다라고 봐요, 사실. 그래서 중장기로 아까 보신다고 했는데 저도 약간 중장기로는 사기 굉장히 좋은 가격대에 있는 것들이 많거든요. 실제 부품주들이 실적도 굉장히 잘 나오고 있는 상태고 그래서 굉장히 좋게 보는데 일단 다음 주에 딱히 갈 이슈가 없지 않나 싶은 부분이 있고요. 네. 다만 방금 이 자율주행을 딱 얘기하시니까 사실 별 좀 더 드리고 싶긴 해요. 그쵸. 자율주행은 갈 것 그렇죠. 같거든요, 지금. 자율주행이요? 자율주행은 잘 가고 있습니다, 다음 지금. 주에요? 지금 잘 가고 있어요. 오늘도 잘 갔어요. 관련주들 네, 잘 가고 관련주들이 있어요. 잘 가고 있거든요. 지금. 네. 그래서 기대해보고 있습니다. 일단 이따 종목을. 네, 알겠습니다. 저는 저점 매력도에 플러스 2점을 드렸고요. 하나는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고. 하나 플러스 더. 거기 오다가 내일 만 것 같습니다. 설날이니까. 원래 원래. 2점 주신 거예요? 네, 원래는 2점입니다. 2점이에요? 원래 2점이고 거기다가 내일 설날이니까 하나 더 추가로 드렸고요. 조선일 매니저님은? 저는 아까 이 현대차가 못 가고 있는데 어떻게 다른 그죠? 1등도 아닌데 갈 수 있을까? 지금 현대차를 보면 EPS가 아까 잘못 얘기했네요. 13,000원이 아니고 18,000원에서 32,000원으로 거의 한 95% 올라갔는데 ROE 같은 경우는 10% 가까이 돼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못 가는데 현대차가 못 가는데 갈 수 있을까? 저도 약간 그 부분이 어느 정도 공감은 하는데 이 친구는 그래도 좀 예외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자율주행이라는 이제 매직도 있고 좀 이제 다양한 기업이기 때문에 네. 약간 이 종목 정도는 저는 기대해봐도 좋겠다. 예. 근데 만약에 자동차 네네. 섹터 내에서 미국 내에서 네네. 좀 리스 점유율이 높아졌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 바로 올라갑니까? 또 해피하죠 그러면. 네.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 주 어떤 종목을 가지고 왔을지 힌트 들어보도록 할게요. 예, 가장 중요한 건 실적인데요. 실적 같은 경우는 전년 대비해가지고 매출 같은 경우는 10%가량 증가하고 영업이익은 무려 30%가 증가합니다. 근데 여기에 자율주행이라는 아이템이 더해져 있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송유 매니저가 여러 가지 방어를 해 주셨고요. 제가 가장 관심 있는 또 엔터. 조선일 매니저의 PT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사실 엔터 종목마다 개별적인 이슈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어떤 엔터주인지 한번 힌트를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이제 까치 설날이 지난 1월 1일이었고 내일 모레가 이제 설날인데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금년에 이제 내년하고 이제 금년하고 여러분들 좀 생각할 섹터가 엔터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이제 엔터 관련 이슈를 얘기했는데 오늘 또 엔터 관련 종목을 가져 나왔는데요. 자, 다음 장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작년에 너무 우울했습니다. 뭐 저 대한민국뿐만이 아니고 전 세계도 우울했는데 너무 우울하니까 엔터도 어김없이 이제 우울했죠. 특히나 이제 대한민국뿐만이 아니고 전 세계 1등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BTS가 작년 이 시간대 제가 이제 10월 첫 번째 주에 갖고 나왔던 종목이 하이브였는데 너무 안 좋았죠, 분위기가. 그죠? 근데 그때가 딱 바닥이었습니다. 10만 원, 11만 원. 벌써 거기부터 한 70%, 80% 올라왔는데 자, 작년에 이제 이 잘 나갔던 BTS가 여러분 잘 아시는 그죠? 얼마 전에 군대를 갔던 친구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순서대로 7명이 한 2년 동안 군대를 간다는 이슈 때문에 이 왕자의 자리를 1등의 자리를 놓치지 않는다, 내려놓지 않나라고 많이 고심을 하고 있는데 여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활동을 열심히 잘하고 있습니다. 리더인 RM은 지금 요즘 보시면 아시겠지만 많은 예능 프로그램에 나오고 있고요. 거기다가 인디고라는 지금 CD를 또 발매를 했죠.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는 누구죠? BTS 멤버. 아, 그렇죠. BTS 멤버 태양. BTS 멤버가 지민. 지민. 예, 지민이 이제 데뷔를 할 때 어떤 얘기했냐면 빅뱅의 태양하고 같이 나중에 같이 이제 활동하고 싶다 그런 얘기했는데 드디어 이루어지고 있죠. 이제 활동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알게 모르게. 자, 다음 장 보겠습니다. 자, 근데 특이하게도요. 2022년도에 보면은 걸그룹의 전성시대가 난리도 아닙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그죠? 하이퍼보이를 부르고 있는 지금 누굽니까? 뉴진스 다 아시네요. 예. 오늘 게임하는 건가요, 저희? 그렇죠. 아이돌 예, 맞추기? 두 번째는 아이브죠. 예, 아이브입니다. 아이브. 좀 화면이 좀 흐리네요. 세 번째는 SM의 대표 주자 에스파. 그리고 네 번째는 여러분 잘 아시는 르세라핌. 그렇죠. 야, 역시 잘하시는데요. MG. 역시 MZ 세대라 틀리시네요. 그죠? 근데 연예가 중계인가? 근데 여러분들 저도 예전에는 이제 좀 옛날 노래를 좀 많이 들었어요. 요즘은 이제 이 걸그룹 노래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트렌드를 읽으셔야 되는데 얼마 전에 발표가 나왔죠. 명품을 지금 이제 뭡니까? 알파 세대라고 그러죠. 알파 세대는 15세 때부터 명품을 산다고 합니다. 그래서 명품을 판매하고 있는 글로벌 기업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앞으로 한 7년 정도 되면은 MZ세대하고 지금 우리 앵커님 MZ세대하고 알파 세대가 글로벌 명품 시장을 좌지우지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얼마 전에 아시겠습니다. 구찌하고 아디다스하고 여러분 협업한 거 아시죠? 네. 예, 뿐만이 아니고 엄청난 이슈가 일어나고 있는데 그러니까 앞으로 MZ나 알파 세대의 이 걸그룹들을 모르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됩니까? 시대를 앞서갈 수가 없습니다. 자, 다음 장 보겠습니다. 자, 2022년도에 특이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하이브, 그다음에 SM, JYP, 여러분 잘 아시는 YG까지 4개, 4대 엔터 회사 중에 남자 보이 그룹은 딱 한 그룹이 나왔고요. 여자 보이 그룹은 무려 3그룹이나 나왔는데요. JYP에서 2022년 2월 22일 특이하게 이자가 많습니다. 걸그룹 데뷔할 때 N믹스, 그다음에 5월 2일 날이죠. 소스뮤직의 르세라핌. 소스뮤직은 여러분 잘 아시겠습니다만 중소 엔터 회사였는데 대박 쳤죠. 2019년도에 하이브로 인수가 되면서. 근데 잘 나가던 누구죠? 친구가 잘 나가고 있다가 잘하시네요. 2021년도에 이제 계약이 안 된 이유가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매출이 안 나요. 엄청나게 팬덤이 있고 좋은데 그때 한 20억, 21억 정도 적자를 냈었죠. 자, 세 번째는 여러분 잘 아시는 요새 잘 나가는 에이돌의 뉴진스. 7월 22일입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은 걸그룹들이 다 2일 날 그죠? 2일 날 다 데뷔를 했어요. 근데 재밌는 게 뭐냐? 내일 발표됩니다. 내일 발표되는데 디토가 빌보드 핫백에 드디어 96위로 진입했다고 빌보드 측에서 17일 날 발표를 했고 이 발표는 원래 이제 주간 단위로 나오기 때문에 토요일 날 발표가 되죠. 바로 내일 발표가 됩니다. 자, 그리고 특이한 점은 2019년 9월 이후 데뷔한 K-팝 아티스트 중에 첫 등극. 근데 거기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데뷔 183일, 왜냐하면 7월 20일 날 데뷔를 했죠. 183일 만에 빌보드 핫백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빌보드 핫백에 들어간 거는 정말 대단한 겁니다. 거기다가 이제 버블링 언더라고 그러는데 이거는 핫백에 들어가지 않은 25개의 노래를 가지고 차트를 매기는데 1월 7일 날은 17위를 했고요. 1월 14일은 8위를 하면서 이제 빌보드 측에서 바로 들어가겠다라고 벌써 이미 준비를 하고 있었고 드디어 내일
6위로 핫백에 진입을 합니다. 자, 다음 장 보겠습니다. 자, 단일 걸그룹 중에 앨범 총 판매량이 150장이 넘는 그룹들이 지금 딱 세 그룹이 있습니다. SM의 에스파 150만 장 넘었고요. 그리고 스타쉽 엔터의 아이브, 이 회사는 여러분 카카오 엔터의 자회사죠. 예. 그리고 이제 YG의 블랙핑크인데 전체적으로 데이터를 놓고 보니까 올해 200만 장을 넘을 수 있는 그룹이 누구냐라고 하니까 SM의 에스파하고 스타쉽의 아이브를 꼽고 있습니다. 근데 앞에서 얘기했던 뉴진스하고 라셀FM이 100만 장가량 앨범을 판매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100만 장이 넘어가는 게 올해 단일 그 그룹 중에서는 총 5개의 그룹이 나올 것 같은데 금년에 매출이 그만큼 좋다는 얘기죠. 자, 다음 장 보겠습니다. 자, 근데 2023년 왕자는 누굴까요? 말씀드렸던 지금 이제 아이브, 그다음에 뉴진스, 그리고 여러분들 또 SM에 또 얼마 전에 갓더비트가 작년 1월 3일 날 런칭을 했죠. 갓더비트는 여러분 보아가 20년 차입니다. 지금 빅뱅하고 똑같이 20년 차인데 이 멤버들은 여러분 잘 아시는 소녀시대의 뭐 태연이나 노래 잘 부르는 태연, 춤 잘 추는 누구죠? 효연. MZ세대만 아시네. 다른 분들은 모르시고. 네, 부터 시작을 해서 총 7명의 아주 노래 잘 부르고 춤 잘 추는 멤버들만 이루어져 있고요. 그리고 55년 차의 가왕을 무시하면 안 된다. 왜냐? 네. 금년에 우리 조용필 씨가 다시 또 활동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조용필 씨만 얘기하니까 또 누구예요? 이명우 씨 팬들이 팬클럽이 엄청나게 많죠. 제가 아시는 저희 동네 이제 아시는 윤태하신 교수님은 핸드폰을 10개 놓고 임영웅 씨 거 유튜브를 계속 누르고 있다고 그러는데 그 정도로 팬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정말 엔터 주들을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야 되고요. 조용필 씨나 임영웅 씨부터 시작을 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알파 세대까지 중학생들까지 있죠. 그죠? 그래서 엄청난 연령대가 10대부터 시작을 해서 연세 많은 7, 80대까지 아우를 수 있는 그런 해가 금년이 됩니다. 자, 다음 장 넘어가겠습니다. 자, 거기다가요. 예상을 상회하는 수치들, 이게 이제 그 2022년도는 아직 발표를 안 했기 때문에 엑스펙테이션, 예상 얘기인데요. 매출액이 엄청납니다. 하이브 같은 경우는 무려 1조 원이 넘죠. 매출액이 1조 2천억에서 2조 6천억, 영업이익도 1,900억에서 2,300억, SM 같은 경우에도 2021년도에 7천억에서 매출액이 작년에 8,142억, 엑스펙테이션입니다. 예상액. 그리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2020 675억, 887억, JYP도 2021년도 매출액이 1,939억, 작년에는 3,300억, 그리고 영업이익도 579억에서 거의 한 7, 80% 뛰었죠. 1,000억이 넘어갑니다. YG도 실적이 안 좋다고 그러는데 괜찮습니다. 2021년도에 3,556억에서 작년에 4,200억, 그리고 영업이익도 2021년 500억에서 531억인데 전반적으로 봤을 때 작년에 이 그 엔터 주들이 엄청나게 실적이 안 좋을 거라고 예상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예상을 뛰어넘는 엄청난 실적을 내고 있다는 얘기죠. 자, 다음 장 보겠습니다. 자, 거기다가요. 요새 플랫폼을 안 하면은 엔터 회사가 아닙니다. 그래서 사실 지난주에도 엔터하고 플랫폼을 말씀드렸는데 오늘 갖고 나온 회사도 사실 엔터하고 플랫폼 다 하는 회사입니다. 이것만 딱 보시면 아시죠? 이것만 딱 보시면. 네, 말씀을 안 드릴게요. 아마 엔터에 대해서 공부 열심히 하시거나 관심 있는 분은 이것만 딱 보면 아실 겁니다. 자, 거기에는요, 우리나라 국내뿐만이 아니고 전 세계에 자랑하는 엄청난 셀럽들이 있습니다. 국내 같은 경우 블랙핑크, 르세라핌, 그다음에 뉴진스 이런 걸그룹들도 있는데 이 회사가 올해 작년 같은 경우는 구독 서비스 해가지고 돈을 많이 안 받았어요. 근데 작년 3분기 때 IR 발표할 때 그때 딱 나와서 대표하고 여러분 잘 아시는 그 대표이사하고 이쪽 담당하고 있는, 그러니까 플랫폼을 담당하고 있는 대표이사가 나와서 올해부터 전격적으로 구독 서비스를 하겠다. 근데 구독 서비스를 여러분 아시겠지만 대표적인 기업이 뭐가 있습니까?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드리는 게 하나 있었는데 디어유죠. 디어유 같은 경우에 엄청나게 구독 서비스 하면서 매출이 올라왔는데, 그러니까 작년 실적이 안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디어유 같은 플랫폼이 대박을 냈죠. 마찬가지입니다. 이 회사는 전 세계적으로 어마어마한 팬덤을 갖고 있기 때문에 뭐 지금 팬 수가
몇 명인지 뭐 1억인지 2억인지 3억인지 알 수 없다고 그러죠. 그 정도로 많습니다. 자, 근데 이 회사가 이렇게 플랫폼을 갖고 있을 정도니까 금년에 시작을 합니다. 그럼 얼마나 매출이 많아질까요? 이 회사는 여러분 꼭 관심을 가져야 되겠죠? 자, 여기까지가 제 힌트였고요. 예, 다음 장 넘어가겠습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네, 조선일 매니저의 엔터 관련해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역시나 이번 주도 굉장히 잘 갔었고 사실은 그렇죠. 작년 말부터 엄청 좋은 소식이 많았었잖아요. 그래서 댓글창에서도 별점 막 5점, 4점, 5점 이렇게 계속 쏟아지고 있습니다. 야, 이 그래서- 댓글창에 이렇게 쓰시는 분들이 네, 현명하신 분들이네요. 그럼요. 네. 제일 똑똑하신 분들입니다. 그렇죠. 예. 네, 맞아요. 그래서 사실은 엔터주가 워낙 계속해서 올라갔기 때문에 하이브는 한 2달 동안 40% 올랐다고 그렇죠. 하고 예. 너무 올라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달리는 말이 올라타라고 제가 봤을 때는 이번 주도 마찬가지지만 다음 주에도 갈 게 없습니다. 사실은 뭐 여러 가지 이슈가 있습니다만 근데 이제 실적이 좋을 뿐만이 아니고 말씀드린 대로 가지고 있는 이슈가 있어요. 네. 당장 뭐 오늘 또 잠깐 보면은 거의 이제 엔터 종목들이 이게 어저께까지는 굉장히 강했는데 오늘 약간의 조정을 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그 빌보드나 그런 이슈가 내일 딱 뜨면은 기대감에 또 다음 주부터 급등을 하겠죠. 그러니까 네. 이 회사뿐만이 아니고 관련 회사들 업종에 속해 있는 엔터 업종에 속해 있는 기업들이 잘 갈 겁니다. 그럼 조심해 볼 만한 단기적인 악재는 따로 없나요? 딱 하나는 이제 환율이죠. 아, 환율. 환율인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보기에는 환율이 지금 뭐 1,200원대 놀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올해 환율이 1,200원에서 1,100원대까지 그 밴드를 형성하면서 갈 건데 네. 환율로 치면은 악재이긴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적이 너무 좋다 보니까 환율이 떨어지면 강세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강하게 이 업종군에 갈 것 같아요. 네, 관심 알겠습니다. 가주시고 특히 이제 작년에 이제 하이브 가지고 나왔을 때 분위기가 엄청 안 좋았지 않습니까? 그쵸. 별점도 그냥 거의 뭐 두 개인가 세 개도 못 받은 걸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누군지 아시죠? 전 아닙니다. 네, 옆에 네, 저도 아는 것 계시는 같습니다. 계시는 분이 엄청 2점인가 엄청 적게 줬는데 거기 근데 바닥이었어요. 네, 왜냐하면 리포트 나온 걸 보면은 거의 이제 외국계 리포트나 국내 리포트에도 전부 다 매도 의견이 많았었거든요. 근데 저는 그때 여러분들 중장기를 보시면 지금이 좋습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거기가 딱 바닥이었고 네. 거기부터 하이브도 뭐 한 7, 80% 이상 올라왔죠. 그쵸. 근데 제가 보기에 팬덤층이 있기 때문에 사실 보면 다른 기업들이 엄청나게 지금 좋음에도 불구하고 못 가는 이유가 팬덤이 없어서 그래요. 그렇죠? 근데 엔터주 같은 경우는 팬덤이 많기 때문에 전 세계에 있는 팬들이 팬덤층이 형성하면서 아마 주가를 많이 끌어올릴 겁니다. 저도 실감을 하는 게 저 사실 아이돌 잘 모르거든요. 요즘에는 다 똑같은 것 같아서 몰랐다가 요즘에는 멤버 이름들 굉장히 많이 알고 있어요. 뉴진스 알아요? 아까 저 한마디도 못 맞췄어요. 진짜 가만히 있었는데. 네. 저는 뭐 나훈아 이런 분들 좋아하기 때문에. 네. 임영웅은 알아요? 알죠. 저도 집에 TV가 있는데 그 정도 알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엔터주 별로 안 좋게 보시겠네요? 너무 좋죠. 네, 어. 너무 좋고 엔터주 이제 4분기에 사상 최대 실적이라는 거는 다 진작에 나왔었고 앨범 판매량도 계속해서 이제 나왔던 뉴스인데 혹시 긍정적으로 봐야 될 단기간의 모멘텀 혹시 뭐가 있을까요? 말씀드린 거 다 있습니다 지금. 올해 이제 셋업했던 거 이제 1, 4분기 때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플랫폼이 지금 시작을 하는데 구독 서비스를 하면은 그래요. 이제 팬덤층이 두꺼운 데는 엄청나게 많이 구독을 하겠죠. 그러니까 구독이라는 거는 이제 우리 그런 거죠. 뭐 딸기랑 우유 같은 걸 여러분들 계속 시켜 먹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구독 서비스는 특히 팬덤층이 강한 그런 기업들은 오랫동안 계속하죠. 요즘 뭐 아시잖아요. 팬들이 그죠? 뭐 요새 뭐 예전에 뭐 전영록 씨나 뭐 이런 유명한 분들, 뭐 조용필 씨 같은 경우도 그렇고 네. 팬들은 오래 가지 않습니까? 나이 먹어도. 근데 네, 그쵸. 특히 요즘 같은 MZ 세대나 알파 세대 같은 경우는 팬덤층이 더 두껍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매출이 엄청나게 점핑할 것 같아요. 맞아요. 앨범도 한 5-6개씩 계속 싸고 그렇죠. 그리고 네. 티켓값도 올렸대요. 원래 네. 경기 침체 때문에 안 올리려고 했는데 워낙 사람들이 다 올려고 하니까 맞습니다. 티켓값도 네. 올렸다고 하더라고요. CD 같은 경우도 가격이 5만 원대 이상이고요. 진짜요? 네, 비쌉니다, 걔네. 우습게 알겠습니다. 보시면 안 돼요. 네. 박재수 매니저님 엔터계 사장님이잖아요. 엔터 사장님. 폐업한 지 한 3년 됐고요. 일단은 워낙 또 좋은 섹터고 실적도 그렇죠. 좋고 사실 코로나 때도 영향을 거의 안 받았던 대표적인 섹터여서 워낙 맞아요. 좋게 보고 있는데 사실 YG라든지 아니면은 하이브 같은 경우는 개별 리스크가 있어서 상대적으로 JYP라든지 SM 대비해서 좀 못 갔었잖아요. 그러면 약간 지금 바닥에서 올라오고 있는 걸 잡는 게 좀 좋을까요? 아니면 지금 고공행진하고 있는 뭐 SM이나 SM이라든지 JYP를 잡는 게 좋을까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가고 있는 기업들이 계속 가고요.
후발 주자들도 이제 뭐 중소형주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이제 급하게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선발 주자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지금 달리고 있는 주자들이 더 계속 꾸준히 간다고 생각을 하고요. 중소형주는 급등이 나올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의 별점은 몇 점이 됐을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댓글창은 5개, 4개 올라오고 있는데 저희도 4개, 4개 있는데 제일 적게 주신 송률 매니저님. 뭐 세 그렇지 개요. 않았어요 지금. 아 진짜 좋아요. 저 너무 아까 너무 좋아요 하고 왜 2개나 아. 깎으셨어요? 아니 송 매니저님은 말씀하셨어요. 말만 그렇지 맨날 점수 짜게 주더라고. 아니, 메이저님 아까 말씀하셨습니다. 하이브만 보더라도 지금 이제 단기간 만에 40%가 올라왔기 때문에 단기간 조정 구간에 있는 종목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다음 주는 살짝 B급이지 않을까 해가지고 섹터 자체는 좋습니다. 다음 주만 보고 말씀드린 건데 좀 후하게 드렸습니다 저는. 네. 다음 주만 보고 네네. 박철수 후반기 매니저님도 네네. 다음 주만 보고 하나를 깎은 거예요? 아니요. 종목 선별에 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아서 왜냐면 네. 이제 고점에서 요새 차익 매물 나오는 것들이 많아가지고 그쵸. 그런 종목들은 좀 이제 수급 좀 잘 보시라고. 네. 네. 네, 하기로 했습니다. 저도 이하 동문입니다. 네. 4점이면 많이 주신 거죠. 네, 많이 엄청 많이 준 3점도 거예요. 있었으니까. 그렇죠. 예. 그럼 탑픽 많이 주신 힌트 거예요. 들어보도록 할게요. 그럼요. 감사합니다. 에? 야. 제가 이게 요거 안 하고 들어갈 뻔했네요. 네, 자, 제 힌트입니다. 네, 2023년 BTS 왕자를 이어받을 그룹이 있습니다. 어떤 그룹일지 그 기업을 오늘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안 하고 들어갈 뻔했네. 충격을 많이 받으셨는지 갑자기 고맙다고 하고 안 들어가시려고. 하고 자, 마지막으로 우리 박철수 매니저님 2차 전지 관련해서 장비 기업 어떤 호재가 있을지 다음 주에 왜 갈 것 같은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철수 매니저입니다. 항상 제가 2차 전지를 좀 많이 가지고 나오는 편인데 그중에도 최근에 계속 소개드렸던 것들은 소재, 부품이 아니었죠. 대부분 다 장비 쪽이었습니다.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수주에 대한 기대감 때문이었는데 이번 주에 아마 장비주들 유심히 지켜보신 분들은 장비 수주 공시가 어마어마하게 쏟았다는 것을 아마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수주 잔고는 말 그대로 실적과 직결되는 가장 중요한 지표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실적 시즌에 아주 적합한 종목들이 지금 장비주 안에 굉장히 많이 있다. 그리고 주가도 상당히 바닥권에서 움직이는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중장기로 베팅하기도 굉장히 좋은 섹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 다음 장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국내 배터리 3사의 북미 장비 발주 타임라인인데 자, 2022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증설이 들어갑니다. 그러다가 2023년도, 지금 현재가 2023년도죠. 2023년도부터 삼성 SDI까지 함께 합세를 하면서 국내 3사 모두 다 지금 현재 장비가 굉장히 필요한 상황입니다. 공장을 짓게 되면 당연히 장비가 먼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선주문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지금 나오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특히나 지금 이번 주에 나왔던 뭐 이노메트리라든지 또는 PNT라든지 여러 장비기 기업들이 있었는데 제 생각에는 아직 계약 상대방이 나오진 않았지만 SK온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블로버이라는 회사가 있죠. 포드와 그다음에 SK온이 합작한 합작 법인인데 이 블로벌 쪽에서 지금 아마도 수주가 들어오고 있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 본격적으로 이제 SK온에서도 지금 수주가 들어오고 있고 LG에너지솔루션이야 지금 캐파 증설을 가장 크게 할 회사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장비 발주가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장비 관련된 선도 기업들은 낙수 효과를 볼 수 있는 대표적인 분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아무래도 증설이 가장 많이 들어가고 있는 LG에너지솔루션과 SK온과 거래를 하고 있는 기업을 조금 더 주목하시는 게 좋겠다는 점 참고를 하시면 되겠고요. 네, 다음 장 보시면요. 자, 국내 배터리 3사의 배터리 캐파 합사는 여전히 고성장을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 내후년까지도 오히려 성장 기울기가 더 가파르게 올라갈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뭐 성장성에 대해서는 뭐 크게 걱정할 필요 없으실 것 같고요. 유럽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럽도 작년부터 시작해서 계속적으로 고성장을 지금 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배터리 셋업체들이 공격적으로 캐파를 증설하고 있다 보니까 대규모 주문 발주가 이미 들어오기 시작을 하는 것들이 포착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유럽 같은 경우도 친환경 정책을 계속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전기차를 많이 만들게 되고 거기에 들어가는 주요 핵심 부품인 배터리 수요도 늘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공장을 많이 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지금 유럽 같은 경우는 아주 유명한 기업들이 많이 생각이 안 나실 거예요. 뭐 노스볼트 같은 회사 빼고는 잘 기억이 안 나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 실제 스타트업 기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이 기업들이요 생각보다 기술력이 안 좋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기술력을 좀 커버하기 위해서는 유럽 배터리 셀 업체들 같은 경우 또는 완성차 업체들 같은 경우는 국내 장비를 좀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제 유럽 쪽에 있는 셀 업체들도 국내 우리나라에 있는 장비주 쪽으로
주문을 넣을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무리 손은 안으로 굽는다고 하더라도 제품이 안 좋은데 그 장비를 써서 배터리를 만들 수 없는 노릇이죠. 그래서 우리나라 기업들 수혜를 볼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나 지금 기술력이 좀 많이 떨어집니다. 실제로 유럽 쪽이. 그래서 장비만 발주를 하는 게 아니라 턴키 방식으로 수주를 하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턴키는 장비만 보내는 게 아니라 장비 설치까지도 하기 때문에 훨씬 더 이익률이 높다라는 장점을 갖고 있어서 국내 기업들의 이익률은 더 높아질 수 있는 확률이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지금 장비주들이 저평가 기업들이 소재나 부품도 대비했을 때 상당히 많이 있다는 점도 매력 포인트 중에 하나다라는 점 말씀드리겠고요. 네, 다음 장 보시면요. 자, 그런데 이제 공격적으로 이렇게 캐파를 증설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년, 내후년에 쇼티지가 발생할 것으로 지금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이 공장을 짓고 있는데도 수요가 훨씬 더 많이 성장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인데 일단 글로벌 배터리 캐파 증가 속도보다는 우리가 배터리가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전기차라든지 또는 에너지 저장 장치 쪽으로 수요가 훨씬 더 많이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일단 쇼티지가 발생하게 되면 관련된 회사들은 사실상 주가에 굉장히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긴 해요. 왜냐하면 제품을 만들면 무조건 팔리는 거니까요. 어떻게 쉽게 생각을 하면. 그래서 일단은 쇼티지가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역시나 장비주들 계속적으로 집중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전기차 그리고 이 배터리가 상당히 우리나라 경제에서 오랫동안 주목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이게 지금 이제 좀 지루한 테마가 아니냐. 이제 성장이 좀 끝나가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이미 지금 화랑기에 이제 진입을 하고 있는 구간입니다. 아직도 전기차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성장 가능성은 높은 섹터라는 점 기대하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나 이제 2차전지 밸류체인의 성장은 역시나 동반 성장할 것으로 보고 있고 특히나 이제 선도적인 기술력을 갖고 있는 기업들, 장비 기업들을 위주로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 장 보시면요. 실제로 지금 이번 주에 나왔던 공시 내용들인데 뭐 PNT도 있었고요. 윤성 FNC도 있었고요. 톱텍도 있었고 이노메트리도 있었고 이거 말고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미 장비 발주가 그만큼 엄청나게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장비 발주는 당연히 실적으로 이어지는 아주 좋은 성장 모멘텀이고 이 자체가 사실 호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이런 호재성 기사 나오면서 오늘 PNT도 좀 올라갔었고요. 나머지 종목들도 윤성 FNC도 마찬가지고 대규모 장비 수주가 굉장히 많이 들어왔습니다. 이 중에 숨어있는 종목들 중에 보면요. 직전 매출액 대비했을 때 100% 넘는 대형 호재도 나왔던 기업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만큼 엄청나게 지금 돈을 땡겨올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장비주도 꼭 보셔야 되는 섹터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장 보시면요. 자, 리스크 요인이 있었죠, 사실. 고객사들이 투자를 잘 못했어요. 자금난도 좀 있었고 경기도 안 좋다 보니까 증설을 좀 천천히 하는 경향이 있었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이런 것들이 해결이 되고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중국 배터리 장기업체들과 저가 경쟁 수주 이런 것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경쟁력에서 좀 밀리는 게 아니냐라는 리스크가 좀 있었는데 사실 지금 중국 장비업체들 같은 경우는요. 기술력이 상당히 떨어집니다. 그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확인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국내 장비업체들과의 어떤 기술력 싸움에서는 충분히 우리나라가 압도적으로 이길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일단 다들 아시겠지만 이 IRA 법안 통과 이후에 사실 탈중국화가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중국과의 이런 장비주들 위주로 봤을 때는 크게 걱정할 요인들은 좀 없겠다라는 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 장 보시면요. 자, 장비업체 추가적인 긍정적인 요인은요. 배터리 산업 굉장히 안정성이 중요합니다. 배터리가 굉장히 엄청난 기술력도 요하고요. 이게 불타거나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안정성이 민감한 산업 중에 하나인데 그래서 기존의 장비를 신규 제품을 교체하는 것보다는 기존의 장비를 계속 업그레이드하는 이런 것들이 보통 장비 섹터에서는 나타나고 있는 일반적인 현상입니다. 그래서 신규 진입할 수 있는 장벽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신규 후발주자들이 시장 점유율 뺏기에는 사실상 굉장히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선도 기업들은 앞으로도 안정적으로 수익을 좀 챙겨갈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장비업체를 선별하실 때 포인트는요. 일단 꾸준한 거래 레퍼런스를 갖고 있는 기업.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후발주자가 진입하기엔 굉장히 장벽이 높습니다. 그래서 꾸준한 거래 레퍼런스를 갖고 있고 글로벌 고객사와 이미 거래를 하고 있는 기업들 위주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선도적인 기술력과 수주 잔금과 실제로 쌓이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공시를 꼭 체크를 하시기 바랍니다. 직전 분기보고서라든지 또는 공시라도 일일이 다 찾아보셔서 공시로 실제로 수주를 따내고 있는 기업들 위주로 보신다면 훨씬 더 안정적인 투자가 될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장 보시면요. 네, 그래서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는데 실제 오늘 같은 장에서도 사실 장비주가 제일 잘 갔습니다. 그만큼 지금 불이 붙기 시작을 했으니까요. 다음 주도 한번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돌아온 2차전지 프린스 박철수 매니저의 2차전지 장비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먼저
조선일 매니저님 따로 질문 있을까요? 전체적으로 작년에 이제 배터리가 작년 6월 달까지 많이 올라가다가 요즘 네. 좀 소강 국면이잖아요. 네네. 전체적으로 업종이. 근데 이게 좀 뭔가 이슈가 이렇게 실적은 좋기는 하더라도 만약에 네. 이슈가 돼가지고 같이 올라가야 되는데 전자 장비 쪽으로 이렇게 올라갈 수가 있을까요, 이게? 저는 근데 올라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일단은 실적 시즌을 지나고 있는 것도 있고 실제 지금 장비 수주가 아직도 한 10분의 1도 안 나온 것 같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일단 이번 주부터 장비 발주가 강하게 지금 수주 공시가 나오고 있잖아요. 발주가 10분의 1밖에 안 나왔다고요? 10분의 1, 아니, 그러니까 아직 공시가 안 났다는 거죠. 공시가 이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실제 지금 윤성 FC라든지 아시다시피 이번 주 급등이 좀 나왔었죠. 물론 바로 차익 매매 나오긴 했지만 P&T도 마찬가지로 수주 공시 나오자마자 급등이 나왔었고 이런 추가 수주 공시는 무조건 제가 봤을 때는 단기로 움직일 수 있는 요소이기 때문에 다음 주에도 장비 수주 관련된 공시가 굉장히 많이 나올 걸로 보고 있어서 그래서 소재랑 부품을 안 가져 나오고 장비 위주만 좀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당분간. 수주 랠리가 이어지고 있는데 지금 그게 그냥 신호탄이라는 거죠? 그렇죠. 이게 일단은 수주가 나올 수 있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1위권, 1, 2위권에 있는 종목들은 계속 수주가 나올 수가 있으니까 그런 기업들 위주로 투자하시면 단기도 충분히 올라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단기적 전체적으로 그러면 소재 쪽은 별로 안 좋나요, 지금? 안 좋은 건 아닌데 사실 밸류가 좀 비싸잖아요. 많이 왜냐면 올라서. 그전에 좀 많이 올랐던 게 있고 아무리 조정을 받았어도 그래서 사실 저평가 매력도 사실 장비주가 좀 갖고 있는 게 있기 때문에 저는 좀 안정적인 투자를 좀 위해서라면 장비 쪽이 훨씬 좋다고 보고 있습니다. 안정적인 투자를 위해서 네, 아무래도 조금 이제 더 증시가 막 적정에 강세장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조금 이제 리스크 관리를 위해서는 좀 밸류도 좀 싸고 그리고 이렇게 수주가 쌓이면서 실적이 성장할 수 있는 것들이 숫자로 좀 확인되는 기업들이라면 조금 앞으로 뭐 지표 때문에 뭐 잠시 장이 흔들려도 안정성을 좀 가지고 베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송률 매니저님 질문 있나요? 네, 최근에 애플이란다. 저기 테슬라 테슬라? 같은 경우는 20% 정도 지금 가격을 인하했습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경쟁사들 같은 경우는 약간 주가 떨어지고 테슬라 같은 경우는 이제 실적 개선 기대감이 올라갔는데 영향 혹시 있을까요? 일단은 배터리 관련된 기업들 중에는 크게 뭐 영향은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장비주들 같은 경우 사실 기술 진입장벽이 높기 때문에 글로벌 기업들과 거래를 하고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전혀 타격이 없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왜? 전기차는 지금 모든 회사들이 만들고 있잖아요. 오히려 수요가 더 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장비주들 중에 글로벌 기업들과 거래를 하고 있는 기업들 위주로 좀 베팅하시면 오히려 더 그런 걱정 없이 오히려 고성장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 주에 수주 랠리는 시작에 불과하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과연 별점은 몇 점을 받았을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5점, 4점, 4점, 1등입니다. 이야. 전혀 의미가 없습니다. 1등이에요. 이야, 왜요? 여기서 1등이라도 하면 좋죠. 네. 그렇습니다. 좋네요. 어떻게 만점을 주셨어요? 일단 뭐 2차 전지에서 중요한 게 4가지가 있죠. 뭐 SK온, 뭐 삼성, LG, 박철순 이렇게 4개 있는데 일단 성장성이라든가 지금 수주 내용 굉장히 좋습니다. 굉장히 좋고 최근에 이제 가격 조정, 기간 조정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저는 추가적인 반등 다음 주에 좀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5개 드렸습니다. 추가적인 반등이 가능하다. 조선일 매니저님은 하나 저도 깎으셨네요. 전반적으로 이제 실적들 다 좋은 것 같아요, 그쪽이.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하나 뺀 거는 뭐냐면 이제 이게 같이 움직여야 되는데 그렇죠, 그렇죠. 선발 주자가 좀 큰 애들이 나와야 되지 않나 싶어가지고. 네. 그렇죠? 근데 이게 소재 쪽이랑 부품 쪽에서는 공시 자체가 최근에 거의 말랐거든요. 메말랐는데 장비 쪽은 나오고 있으니까요. 네, 혼자 기대- 갈 겁니다. 네, 기대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네, 저는 조금 조심해서 확인을 해보자라는 의미로 하나 정도 깎았습니다. 워낙 다른 부분은 좋기 때문에 2차 전지 장비 관련주 토픽 힌트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앞서 말씀드렸던 투자 포인트와 연관되어 있는 힌트인데요. 자, 수주 잔고가 국내에서 가장 높은 수준을 달성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그 다음에 저평가 매력까지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 바닥권을 잡기 굉장히 좋은 종목 잠시 후에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박철순 매니저와 조선일 매니저 그리고 송률 매니저의 탑픽 섹터, 헬프 섹터 3가지를 들어봤습니다. 엔터, 2차 전지, 장비 그리고 자동차 부품. 결국은 이제 종목이 중요할 것 같은데요. 종목을 하나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서 한 2분 정도, 1, 2분 정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먼저 송률 매니저의 자동차 부품 그 안에도 상당히 많습니다. 맞습니다. 어떤 종목일까요? 예, 현대모비스인데요. 현대모비스. 네, 다들 이제 관심이 별로 없으신 그런 종목입니다.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는 현대차에서 지금 이제 첨단 전장을 담당하는 부서가 있는데 여기서 지금 이제 개발한 부분 자율주행 레벨 3가 지금 이제 신형 G90이랑 그다음 EV9에 적용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지금 이제 수익성 개선이라든가 단기 모멘텀으로 우리가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이제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는 실적도 굉장히 좋은데 좀 자세하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는 현대
현대 기아차의 판매량 증가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수주량도 수주량인데 무엇보다도 지금 이제 안정적으로 되고 있는 게 운송비와 그다음 이제 원자재 가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익성 증가에 대한 기대감도 우리가 어느 정도 확인해 볼 수가 있겠고 무엇보다도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꾸준하게 실적이 증가해온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전년 동기 대비해가지고 매출액은 10% 그리고 영업이익은 30%가량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는 다른 거 떠나서라도 일단 무엇보다도 지금 이제 최근에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이 굉장히 길었고 최근에는 조금 이제 수급에서 긍정적인 요인이 확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분할 매수하시면은 좋다는 그런 판단입니다. 매수가는요 오늘 종가 20만 9,500원부터 20만 6천원 잡아드리도록 하겠고요. 손절가는 19만 5천원, 목표가는 22만 5천원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현대모비스 자동차 부품으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 G90도 뭐 그 자율주행 새로 업그레이드해서 이제 나올 때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뉴스가 있다면 조금 더 장기적으로 봐도 괜찮지 않을까. 자, 알겠습니다. 조선일 매니저의 엔터 그 안에서는 어떤 종목을 고르셨을까요? 네, BTS가 BTS죠. 예, 하이브가 하이브입니다. BTS를 대체할 회사는 그러니까 그게 무슨 그룹은- 얘기인지 설명드렸는데 BTS가 BTS고 하이브가 하이브다. 예, 왜냐하면 이제 BTS가 지금 뭐 실적이 없다고 그러는데 제가 예. 봤을 때는 실적에 영향을 받지 않고 작년에도 이제 실적이 엄청 좋아졌거든요. 그러니까 2021년 대비 지금 여러분 아시겠지만 뉴진스가 지금 엄청난 핫하게 떠오르고 있는데요. 뉴진스가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하이브의 자회사입니다. 이돌. 근데 여기에 이제 여러분 말씀드린 대로 이제 내일 발표될 건데 그 빌보드 핫백에 96위를 차지하면서 내일 발표가 될 겁니다. 그러면은 당연히 이제 다음 주에도 영향이 좀 있겠죠. 그에 대한. 거기다가 작년 3분기 때 실적에 여러분 잘 아시는 이 의사회 의장이 그와 함께 위버스의 대표이사가 나와가지고 작년 3분기 IP를 발표할 때 금년 1, 4분기 때보다 적극적으로 위버스에 대한 추계익에서 이제 플랫폼 관련 구독 서비스를 직접적으로 지원하면서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겠다라고 그랬는데 여러분 잘 아시겠습니다만 하이브를 능가할 팬덤이 없습니다. 전 세계에서 한 최소 뭐 1억, 많게는 3억 이상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수치가 더 나올 수도 있습니다만 팬덤을 형성한 팬들이 굉장히 많이 구독 서비스를 신청을 하고 볼 겁니다. 거기다가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작년에도 분위기가 안 좋은 상태에서 실적이 좋았는데 금년에는 실적이 더 좋겠죠. 그래서 이런 종목들 하이브 특히 관심 가지시고요. 40% 이상 많이 올랐다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아직 멀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매수 가격 같은 경우에는 많이 조정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18만 5천 원부터 시작해서 17만 5천 원 분할 매수 가능하고요. 목표 가격은 20만 5천 원, 손절 라인은 16만 5천 원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20만 5천 원이면 여기서 10% 이상 더 간다. 예, 10%예. 야, 알겠습니다. 하이브 가격 전략까지 말씀을 해 주셨고 하이브는 하이브다. 자신감을 드러내주셨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박철수 매니저는 2차 전지 장비. 네, 합니다. 네, 오늘 또 오랜만에 제가 자주 가져오는 사실 종목이긴 합니다. PNT를 들고 왔는데요. PNT. 네, 뭐 아시다시피 사실 PNT 같은 경우는 롤트롤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사실 전국 공정 쪽에서는 국내 부동의 1위 기업입니다. 수주장고도 가장 높은 그런 기업이고요. 일단은 지금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SK온과 포드의 합작사인 이 블루오벌 같은 경우도 지금 대규모 장비 발주가 지금 들어오고 있고요. 본격적으로 이제 수주가 계속 들어올 수 있는데 아무래도 선도 기업이다 보니까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수주장고가 쌓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업계 1위인 만큼 앞으로 전기차 시장 성장에 따른 고수혜를 볼 수 있는 기업이고요. 따라서 뭐 단기도 좋고 중장기도 좋은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제로 압도적인 수주 잔고를 또 가지고 있습니다. 12월 달과 1월 달에 한 4개 이상의 공급 계약 체결 공시가 나왔었는데 이미 작년 전체 매출을 뛰어넘었습니다. 그만큼 굉장히 지금 실적을 많이 쌓아놓고 있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굉장히 안정성을 갖추고 있는 대표적인 기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실제로 이 압도적인 수주 잔고를 바탕으로 해서 4분기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한 89% 정도 성장할 걸로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작년 전체 영업이익으로 보면 한 보수적으로 봐도 한 35% 이상 고성장을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실적 시즌에도 굉장히 맞춤형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올해 들어서 이제 외국인들의 수급도 계속적으로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수급적으로도 굉장히 좋은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가격 전략은요. 매수가 43,000원부터 43,900원으로 제시를 해드리겠고 목표가는 47,000원.
그리고 그 이상으로도 보신다면 5만 원 이상까지도 보셔도 됩니다. 그다음에 손절가는 42,500원 수준으로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PNT까지 이렇게 세 종목 들어봤습니다. PNT, 현대모비스, 하이브. 3거래일 만에 어떤 승부가 날지 세 분의 종목 다음 주까지 저희가 리뷰를 들고 오면서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할 말은 많고 시간은 없고 그렇기 때문에 조선일 매니저님 오늘 또 무료 방송하신다고요? 네, 네이버 밴드에서 조선일 치면은 무료로 여러분 서비스를 드리고 있습니다. 네이버 밴드 검색해 보시고요. 오늘 바로 끝나고 여러분들과 함께 10시부터 유튜브하고 MBN 프로에서 여러분들의 많은 정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못다한 이야기 거기서 하시죠. 오늘 무료 방송 하세요? 네, 무료 방송합니다. 밤 10시에 유튜브에서 조선일 이렇게 검색하시면 무료 방송 내용은 뭡니까? 짧게만. 오늘 못다한 얘기 그리고 이제 이벤트도 드리려고 그래요. 예. 굉장히 지금 이제 수익이 많이 났는데 거기서 이제 햄버거 종목들 좀 힌트를 드리려고 합니다. 이벤트는 뭡니까? 이벤트는 지금 우리 그 매니저님들이 이벤트를 하고 있는데 예. 추석을 이거 해도 되나요? 모르겠습니다. 저 무슨 이벤트인지 알아야지 제가. 유료 이벤트에서 얘기를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자, 어쨌든 오늘 밤 10시니까요. 유튜브에서 조선일 많이 검색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나머지 분들도 네이버 밴드 있으시죠? 송유 매니저님부터. 예, 일단 연휴가 굉장히 길죠. 그렇기 때문에 네이버 밴드에 송유 검색하시면요. 전 주식에 관련된 내용만 올리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좀 다양한 쓰잘데기 없는 내용도 올리기 때문에 여러분들 송유 검색하셔가지고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쓰잘데기 없는 내용도 다 주식 관련된 거, 경제 관련된 거니까. 뭐 총합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네. 종합적으로. 네네. 그리고 송유 매니저님을 또 개인적으로 좋아하시는 분들은 꼭 가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박철수 매니저님은요? 네, 오늘 뭐 방송에서 말씀드린 이 장비 관련된 배터리 장비 관련된 내용들뿐만 아니라 종목에 대한 내용들 그리고 매일 이제 장 전부터 장 마감까지 여러분들이 지겨울 정도로 굉장히 많은 정보들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관련 정보들을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네이버 밴드에 박철순이라고 검색하시고 참여하시면 거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세 분 매니저의 네이버 밴드 그리고 무료 방송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구해줘 다음 주는 여기서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태까지 나왔던 별점들, 총점들 정리를 하면서 리뷰를 다시 한번 해볼 거고요. 그리고 송가람 매니저와 최진웅 매니저가 함께하는 섹터 레드앤블루 OX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정리 한번 해보죠. 네, 구해도 다음 주 3명 매니저의 선택받은 섹터와 함께 관련 종목들까지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철수 매니저 2차전지 장비를 선택했는데요. 별점은 15점 만점에서 13점을 받았습니다. 수주 랠리에 대한 기대감이 모멘텀으로 작용한 건데요. 배터리 셀업체의 공격적인 캐파가 증설되고 있고 때문에 대규모 주문 발주가 시작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하고요. 섹터 내에서는 꾸준한 거래 레퍼런스가 있고 글로벌 고객사를 확보한 기업을 선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관련 탑픽으로는 PNT를 제시했습니다. 압도적인 수주장과 함께 외국인의 수급이 강화되고 있는 점을 투자 포인트로 봤고요. 다음에 송율 매니저 자동차 부품 섹터를 선택했죠. 별점은 15점 만점에서 10점을 받았습니다. 미국에서 현대와 기아가 전기차 점유율 3위를 차지한 점과 유럽에서 역대 최고치의 점유율을 확보한 점을 주목했는데요. 자동차 부품에서의 탑픽은 현대모비스였습니다. 전년 동기 매출액과 영업이익 모두 늘어난 것과 동시에 자율주행이 더해진 기업인데요. 실적이 성장되고 있는 점을 투자 포인트로 봤고요. 목표가는 22만 5천 원을 제시했습니다. 다음 조선일 매니저의 다음 주를 구해줄 섹터, 바로 엔터였습니다. 별점은 15점 만점에서 11점을 받았고요. 최근 강세를 보이고 있는 업종인데요. 관련 탑픽으로는 하이브를 가지고 왔고요. 뉴진스가 빌보드에 진입한 점과 함께 2023년 매출과 영업이익이 성장될 것으로 기대된다는 점을 투자 모멘텀으로 봤습니다. 목표가는 20만 5천 원을 제시했네요. 네, 이어서 섹터 레드앤블루와 함께 다음 주 투자 전략 세워보도록 할게요.